네, 이번에 안산시가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 또 우리 허승 대표님께서 또 직접 출마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네. 사실상 보면은 상당히 그 인재이신데 보면은 안타까운 순간들이 매번 있어가지고 네, 출마의 변을 들어보고 네. 우리 안산의 희망이 되실 수 있는지 우리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승 대표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하시는데 네. 우리 대표님의 그 면면을 한번 우리 또 그 독자들께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근 3년 동안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이민근 시장과 함께 안산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안산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산업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3기 신도시도 건설하면서 안산의 미래를 걱정하다가 현재 탄핵 국면 이후로 국민의힘이 실제로 많이 힘들고,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행위들도 국민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나치면 또 잘못이 또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국민의힘도 제대로 서고, 그리고 여당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안산갑 지역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조국혁신당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비해서 국민의힘 후보는 사실은 거의 잊혀진 채로 거론이 안 되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번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들의 열망을 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이 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안산에서 19년 동안 출마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 그 애정을 담아서 저도 어렵지만 우리 안산을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갖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우리 허승 대표님은 국민의힘 소속이시기 때문에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보시면은 네. 혁신적인 측면도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양한 경험, 또 안산시에서뿐만 아니라 더 큰 그 경기도, 그리고 또 국회에서도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신데, 네. 그럼 그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서울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도 하고 운동권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지사를 만나서 보수당인 민자당에 94년도에 입당하고 그 뒤로 한나라당, 새누리당 활동을 계속 했었죠. 보수는 보통 이제 혁신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이라는 표현에 더 잘 맞는 게 저는 보수의 혁신이라고 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걸어온 전통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혁신하는 겁니다. 혁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보의 혁신과 다르게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전체를 이끌고 가려는 책임감, 모두를 사랑하는 애국심,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합쳐진 것이 저는 보수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한 30여 년간 이 보수 정당에 몸담으면서 보수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수구가 되는 것이고, 보수가 혁신했을 때 진정으로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정당이 된다고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런 혁신, 특히나 지금 당의 혁신, 나라의 혁신, 국회의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여를 할 바가 있다, 제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그 후보들이나 다른 당을 비난을 한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네. 나 허승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역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그 국정에도 그 능력을 발휘를 하셔야 되는데, 네. 나는 이러한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제가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한 8년 일을 했습니다. 중앙당에서도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일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고 경기도시공사에서도 감사로 일을 해봤습니다. 또 최근에는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사장으로서 일을 했었고 또 개인 기업을 하면서도 사기업에서도 환경 분야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끌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행정 경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정치를 허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30여 년간 그런 경험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혁신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경험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같이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과거 20, 30년 동안에도 예전에 있었던 여야 관계라든가 국가를 위하는 관계보다도 저는 요새 관계들이 좀 퇴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 사람과 논의하면서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행정적 경험이나 정치에서의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산에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 정당의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극한 직업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협치가 있어야 네. 잘 조화를 이루는데 네. 그 협치 네. 자신 있으십니까? 협치도 참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들이라거나 시장이나 시의회를 겪어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안산에서 정치를 하면서 한번 긍정적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사단법인 비전안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포럼을 굉장히 많이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총선 준비하던 황희 씨하고 제가 뭐 맞짱 토론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지역 정가에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건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 안산에서 정치한다는 분들이 산악회를 만드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의리로 뭉치고 같이 다니면 되는 걸로 생각하던 때 제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내용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안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던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 뒤로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그 파장이 당시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사단법인을 만드는데 저는 기폭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고영인 의원도 복지 관련해서 만들었고 박순자 의원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화수 의원도 만들었고 천정배 의원이 만들었다가 거의 죽어있던 그러한 사단법인도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 내용을 던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당시 제가 했던 활동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선돼서 뭔가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게 1번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당을 맡든 안산에서 어떤 다른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맺든 간에 제가 하나의 분야를 맡아서 했을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산의 정치적인 방향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안산의 정치 수준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해낸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안산이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보다는 네. 어떤 중앙당의 어떤 그 운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 추세가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안산시에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참 고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자세가 과연 우리 시민한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근데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한번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봅니다. 2년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를 내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시장 경선도 굉장히 파행으로 이끌어지고 있고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산갑의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도 제가 보기로는 정상적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안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결과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반성을 하지만 이러한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이 그것을 걸어줘야 보다 더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민주당의 그러한 과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이번 안산갑 공천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시민적인 힘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그러한 여망에 발맞춰서 후보 선출도 하고 그런 선거를 거친다면 이번에 상당히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순 후보님께서는 그 독서 모임을 참 오랫동안 네. 참여하고 계시는데 네. 그 독서 모임에는 좀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상당히 그 호평을 받고 계시고 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독서 모임은 어떤 성격의 그 모임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안산의 이러저런 분들하고 같이 책 읽는 모임을 현재 2018년도부터 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철학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주제는 정치 철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주제고요. 그리고 뭐 경제, 역사, 문화, 뭐 과학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관심이 있고 현재 주제가 되는 것들을 많이 토론하면서 지내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구분, 뭐 진보냐 보수냐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일 수 있으나 그것이 새로운 어떤 진리, 그것을 깨는 어떤 논리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기존의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과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견해는 깨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서로 자기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고수만 하고 있다면 국가 발전에 전혀 이바지할 수 없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견해가 일부 다를 수도 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서로가 서로 굉장히 이제 깊게 배우고 있고 상대방의 견해, 그런 사고 방식 이것에 존중하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많은 견해 차이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참 좋은 뉴스와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그 계기는 이제 계약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허승 전 대표님께서
상당히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인터뷰 요청이 저희 언론사에 들어와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뭐 꼭 그 안산도시공사 운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단체의 장이 되셨을 때에 어떤 뭐 나는 이렇게 경영 철학을 그 발휘한다 하는 그런 그 소신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이제 안산도시공사를 퇴임하면서 거기에서 나왔을 때도 우리 노조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직원들의 복지 내지는 노조의 의견에 대해서 많이 들어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사실은 제가 노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산 시민을 위하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미래에 맞는 방향으로 많은 것도 개혁도 했고 그리고 그런 데에는 사실 우리 노조라든가 우리 직원들에게 불편한 것들도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 노조라거나 저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는 사람들도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 있는 걸로 인정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처음에는 좀 불편했을 수도 있으나 지나고 보니 꽤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심을 다한다면 제가 뭐 저와 의견이 다른 내지는 타협해야 되는 이해관계를 서로 뭐 맞춰봐야 되는 딜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고집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당신 당장 내가 뭐 단 사탕을 주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우리 조직에 더 의미 있는 거라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서로 만족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또 우리 유권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선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독자들께서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지는 그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국가와 안산시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후보들이 하는 말 그리고 각 정당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이것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걸어온 길, 제가 했던 행동들 스스럼 없이 비판해 주시고 찾아보면서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